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뉴스사이다. 오늘의 제목은 앞에 김종대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입니다. 네. 새해 첫 국무회의에 앞서서 전국 생중계 형식 신년사 발표했잖아요.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신년사 발표 이후에 자연스럽게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과거에 많이들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분리했는데 뭐 곧 기자회견은 따로 한다 이 정도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아마도 붙였다면은 조국 전 장관 문제나 지금 울산 선거 뭐 하명 수사 뭐 이런 논란 같은 검찰 관련 질문 나왔을 거고 문 대통령이 조 장관 그 사퇴한 직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애둘러서 유감 표현한 적이 한 2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뭐라도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 안 하면 말 안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다 그걸 이제 제목으로 뽑지 않겠냐. 그러니까 좀 준비한 메시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분리시켜 놓은 것 같아요.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분리했다. 그렇죠. 신년사의 핵심은? 문 대통령은 신년사가 9,039자 분량이었습니다. 원고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한 45장 되죠.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국민 33회, 우리 30회.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횟수로 나온 단어가 경제가 18회, 평화가 17회였어요. 거의 똑같이 경제와 평화가 핵심이네요. 그렇죠. 앞부분에는 이제 아주 모두 인사말 말고 그다음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뭐 복지부터 시작해서 경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선경제. 그렇죠. 완전히 이제 깜짝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라고 놀랄 만한 것은 없었는데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을 두루두루 짚는 형식이었어요. 뭐 일자리, 노동시간, 벤처, 강소기업, 수소차, 전기차, 4차 산업혁명, 수출, 무역, 경제 규모 뭐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아쉬움이요? 문 대통령이 이제 우리 정부는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평하면서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분배 지표가 3대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다. 수출도 잘 되고 있다. 라는 식으로 경제 분야에서 좀 다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과 거리감이 조금 느껴졌고 이 대목에 대해서 좀 야당의 혹평들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현실에 대해서 괴리감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정부나 대통령은 원래 경제에 대해서 조금 장밋빛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긴 있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는 방금 이제 김종대 의원께서 뭐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제가 뭐 다 들었습니다만은. 좀 말하자면 여권이 오히려 이야기하고 싶은데 조금 말 못하는 대목까지 뭐 다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더 할 것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제 북미 관계 때문에 눈치 보아 오던 거 이제는 좀 눈치 안 보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선언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 외에 경제 평화 외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딴 것들이 있죠. 예컨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검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공수처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했어요.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은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이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검찰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다 뭐 검찰에 대한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죠. 권력기관 개혁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어떤 권력기관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요. 그리고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여권이 계속 규정하고 생각하는 개혁 방향으로 잡는 것은 뭐 정치 권력, 경제 권력보다는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계속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의 상승 국면을 부동산 투기와 뭐 정부 정책과의 이게 대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기라고 명확히 규정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정치권 반응은요? 제가 굳이 안 말씀드려도 아실 것처럼 쫙 갈라졌습니다. 집권 여당인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은 적극적 환영과 협력.
약속했습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 신년사는 상생과 공동 번영의 바탕을 둔 경제, 외교, 안보의 진일보를 위한 약속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정의당도 특히 이제 대북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자유한국당은 현실 인식과 국민적 기대와 너무나 동떨어졌다. 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예. 신년사 이후에 국정 운영에 뭔가 큰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경제 부분은 따지고 보면 하던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좀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이고 공수처를 포함한 검찰 개혁도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남북 관계 부분이 사실 연말에 청와대 내부의 갈등설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근데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문신의 폭을 넓히겠다. 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 때도 남북 간 문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했고 오늘 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고 북미 대화의 중요성을 인지 못하거나 기조가 바뀌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말인즉슨 당연한 건데 그 두 가지 병행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앞서 그 김종대 의원하고 이야기할 때 짚으셨지만은 사실 북미 관계가 잘 되면은 남북 관계도 잘 될 수 있는데 남북 관계가 잘 된다고 북미 관계가 잘 될 것이냐. 그리고 북한이 우리 쪽에 대해서 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리고 국내 여론 왜 북한에만 그렇게 인내심이 강하냐라는 부정적 여론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중동하고 정말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대선 치러야 되고 이런 와중에 트럼프 정부로서는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뭔가 하는 거를 오히려 고마워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여건 변화는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제 오늘 제가 문 대통령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대북 관계 중요하고 남북 협력 중요합니다. 근데요, 이게 보면요, 제가 과거에도 보면 그걸 통해서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내 여론이 좋아지는 것도 당연하게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좋을 때 그 부분에도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그 남북 관계 좀 개선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도 좀 여야 관계나 경제 문제가 먼저 잘 될 때 그쪽에도 힘이 실린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대통령에게 한마디였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